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 예. 생각보다 많이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뭐 차에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친해졌어요.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클래스메이트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오면서 좀 눈치를 채셨나요? 어떠셨어요, 안정환 씨는 오시면서? 뭐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불편했나요, 마음이? 네, 불편하진 않았는데요. 어색하죠. 어린아이들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은 정말 금방 친해지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는 낯선 사람하고 친구까지 가는 그 과정이 꽤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I'm walking on the edge of a shadow, looking up at the light to follow. Can't see anything but a hollow. Gotta be a sweet to swallow, waiting for the wind to blow. Ever dreaming things to change, do nothing but despair. What a coward have I been? 첫 번째로 공부를 해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타인은 타인은 지옥. 장폴 샤르트르.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기차를 딱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기 전에는 나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뭐가 재밌냐면 내가 또 타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굉장히 불편한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고립돼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당신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가 낯선 사람을 대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저 기분에 따라 틀린데. 기분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너무 좋으면요. 누가 됐든 간에 처음 뵈는 순간이면 되게 먼저 다가가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전 좀 상냥한 편인 것 같아요. 상냥하지, 혜빈이. 대중들이랑 이렇게 마주칠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안 좋은 부분들을 들키는 게 좀 안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긍정적이네, 진짜. 상냥하게 자기 장점하고 맞네요. 저는 운동장에 뛸 때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두 가지를 들으면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방 좋게 얘기했던 분이 금방 또 욕을 하시고 또 금방 욕했던 분이 금방 또 좋은 말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사람한테 좀 금방 일종의 상처 다가가기가 같은 걸 많이 받은 뭐 그런 거라고도 할수 것도 아마 있을까요? 뭐 이유가 되겠죠. 네, 벽을 자기도 모르게 쌓게 된. 네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분 누구야? 누굴까요, 이게? 장군인 사르트르예요? 저 미스터 빈이라고 할 뻔했어요. 보조개가 되게 크게 들어가네. 아니 보조개가 되게 크게 들어가. 생텍쥐페리의 사진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어이구.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인 1943년에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43년이면 그때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정말 잔인하게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막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러고 있을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 관계 맺음에 대한 책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은 사막에서 이제 불시착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린 왕자를 만나게 돼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If you please, draw me a sheep. Draw me a sheep.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조종사면 양을 그려주시겠어요?
절대 안 그려주죠. 일단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마. 양을 아니 그 일단 그 행색을 보겠어요. 일단은 내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실제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땅에 박혔으면 막 피철철 나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막 현실적이네요. 비행기에서 막 불 확 이렇게 나고. 우리가 이해 못하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 저는 일단 그려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추락했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이게 큰 사람이, 만약에 용만한 선배 같은 사람이 사고 났는데 양 그려주고 이러면, 네? 이러겠죠. 일단 저는 그려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야, 가이 새끼야 그랬을 것 같아요. 가이 새끼야. 가이 씨. 근데 양을 그려줘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을 그려줘라고 한 거는 사실 손을 내민 거예요.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제안한 거예요. 과연 그 사인을 알아채고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중요한 속뜻이 있어요? 그 사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사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래 하고 이 사람이 내민 손을 잡았어요. 네. 근데 제 손만 만져보고 가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안 딥하게 해요. 가는 그래 너무 깊이 가지 마. 뭐. 난 이런 친구 좋아. 오히려 굉장히 생각이 깊네. 처음에 입학 신청서 쓰러 오셔가지고 어떤 죽음의 순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21 생각을 살이요? 해보기 위해서 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열심히 뛰어갔던 사람 혹은 열심히 즐긴 사람 누가 더 편하게 눈을 감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살아요? 네. 그래서 인생학교에서 이런 수업 듣고 싶네요. 아니 51세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21세가 진지하게 제일 얘기했던 사람이 동현이군요. 네네네. 가장 진지했어요. 네. 지금 동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양을 그려줬는데 그냥 양만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게 라고 이걸 그렸어요. 어린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 혹시 하세요? 코끼리를 삼킨. 어린 왕자 이렇게 말해요. 안 돼, 안 돼. 보아뱀은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나에겐 너무 커. 난 집이 조그매. 그때 조종사가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비교를 해보시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으로 어린 왕자가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얘랑 나랑 뭐가 통하는 게 있구나. 찌리리 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그냥 무조건 난 죽어도 양을 그릴 수 없어라고 내치기보다는 이 사람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외국의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가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으면 가장 첫 번째 쉬운 길은 그 사람이 하는 습관 같은 거 따라하는 거래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다리를 떨고 있으면 자기도 좀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도록 유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안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습관 따라하기.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화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아, 쟤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하는구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그려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어린 왕자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병든 양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려줘. 아니 왜 양에 뿔이 났어? 그건 염소같이 생겼잖아. 건방지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 친구가 되려다 보면. 그죠. 그러다 갑자기 어린 왕자도 나도 우리 둘 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The sheep you asked for is inside. That is exactly the way I wanted it. Do you think the sheep will eat a great deal of grass? Because where I live, everything is very small. Well, I'm sure there'll be enough grass for him. He's a very small sheep. Not so small.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칠애보다 정신적인 어떤 교감 같은 것이 있어야지 실제 어떤 친구라는 단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양을 갖다가 몇 번 하다 말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저쪽에서도 욕을 안 하든지. 근데 계속 좀 발전시켜 보자. 노력을 한 거죠.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최대한 뽑아낸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양을 그려달라고 해서 내 멋대로 양을 그리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양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양과
저 어린 왕자가 원한 양 사이에 그걸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 중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친구가 되고 나서도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한쪽만 배려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답을 다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나왔나요?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재밌네요 얘기가. 네. 진짜 어린 많은 왕자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해석될 되네요. 수도 있다는 게 재밌으시죠? 많은 생각하게 돼요. 공부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여우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Hey, come and play with me. I cannot play with you. I'm not tamed. What does that mean? Tame means to establish ties. To me, you're still nothing more than a little boy who's just like 100,000 other little boys. And I have no need of you. And you have no need of me. To you, I'm nothing more than a fox like 100,000 foxes. But if you tame me, then we shall need each other.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길들여지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너무 나에게 가깝게 바로 다가서지 말고 저기 그냥 원래 있던 대로 풀밭에 앉아 있어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너를 곁눈질로 계속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다가 매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말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다가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내 곁으로 다가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중에 생활하다 보면 너 이 사람 왜 갑자기 나한테 너무 갑자기 다가오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 사기치려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부감. 부담감을 주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친구를 사귈 때. 연애할 때도 이런 거 같거든요. 연애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정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친구 되는 법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서히 이제 친구가 됐어요. To me, you wi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And to you, I should be unique in all the world. 근데 이제 어린 왕자가 떠나게 됐거든요. 여우가 막 울면서 슬퍼합니다. Oh no, you're gonna cry? My taming you has done you no good at all. Let me make you a present of a secret.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여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혹은 측정 가능한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드린 그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그 우정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친구였지만 이제 끝이야라고 땡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관계 맺음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시간과 노력을 합한 단어가 정성 같아요.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데 그렇죠. 관계는 정말 정성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좀 먹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정성에서 좀 많이 노력을 못 해요. 그래서 보니까 삶에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왜 친해졌지가 없어요. 조금씩 서로 다가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배려도 하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기 싫었지만 얘가 있으면 갔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가까이 오는 걸 더 어렸을 때보다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에. 그래서 친구를 좀 많이 못 사귀고 나이 먹을수록 멀리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Silence in between. Oh, mother, mother, you are my canopy. 나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그건 배신이었겠구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상대방 타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시간. 뭔가 마음속으로 용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거나 막 이랬던 부분들은 다 옛날 친구들인 것 같고
최근에 알게 됐던 사람들은 다 노력이라든지 뭐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잊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아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속담에 영원한 타인은 없다. 그저 아직까지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6분이 만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이 이제 발견되고 친해질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그것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큰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